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스 형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코로나 때문에 밝혀진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자,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굉장히 코로나를 잘 대응한 국가로 전 세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너무나 많이 들은 이야기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오늘 어린이날에 나온 기사들 좀 보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뉴스원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한국 코로나만 방어 잘한 게 아니야. 1분기 성장률도 세계 최고입니다. 자, 보시는 그래픽이 1분기 세계 주요국 성장률 현황인데요. 마이너스 1.4%입니다.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독일보다도 훨씬 더 선방한 모양새입니다. 미국은 마이너스 4.8%, 중국은 마이너스 6.8%, 홍콩은 마이너스 8.9%인데 한국이 마이너스 1.4%, OECD 1위입니다. 세계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거죠. 자, IMF에서 올 성장률 선진국 중 한국이 최고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나왔습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은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올해 실질 성장률을 마이너스 1.2%로 전망했다. 한국만 놓고 보면 2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6개 회원국과 비교하면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다. 안드레아스 바워 IMF 한국 미션 담당 겸 아시아 태평양 지역 부국장은 뉴스일과 단독 서면 인터뷰에서 대규모 진단검사,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속한 접촉차 추적, 조기격리와 치료 등에 기반을 둔 한국의 전략은 다른 국가와 달리 생산 중단이나 이동 제한을 최소화했다. 이로써 코로나19 발생과 이에 따른 경제적 악영향을 모두 억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울러 한국은 코로나19의 악영향을 받는 부분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통화, 금융조치 등의 경제정책을 펼치는 데도 적극적이었다. 이 모든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수요와 생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강조했다. 세계에서 코로나19 통제에 모범이 되고 있는 한국, 코로나를 잘 통제하자 경제 성적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자, 또 TBS에서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미래학자들이 전망한 코로나 이후의 한국 역할입니다. 토마스 프레이라는 이 미래학자이자 다빈치 연구소장과의 인터뷰를 했는데요. 중국과 일하는 데 있어서 꺼리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선업에서 자동차, 과학기술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의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는데 각국이 중국을 대신할 대안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꽤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데이토 교수는 여전히 변수가 많은 만큼 미래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는 어떤 미래든 대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짐 데이토 미래학자 겸 하와이대 명예교수는 한국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실용적인 정부와 협력적 국민으로 이뤄진 인적 자원과 비교적 미래지향적인 자세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길을 찾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지난 50여 년간 경제 발전의 모델로 삼았던 서구 모델은 이제 수명을 다한 것 같다며 우리가 스스로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나의 조언은 한국이 이제껏 해보지 못한 세계 리더가 돼보라는 것입니다. 가치의 중심을 둔 새 모델을 만들어 세계를 함께 이끌라는 것이죠.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누군가 하게 될 일로 한국이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경제발전 모델로 삼았던 서구 모델은 이제 수명이 다한 것 같다. 이제 한국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게 미래학자들의 생각이라고 하네요. 자랑스럽죠? 뿌듯합니다. 오늘 어린이날 청와대에서 마인크래프트로 어린이들을 초대하는 이런 이벤트를 열었는데 정말 일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인 마인크래프트에 아이들을 초대하는 그런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아이들을 모으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청와대에서 아주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낸 것이죠.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청와대를 직접 마인크래프트를 만들었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이들도 정말 좋아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재난기본소득이 지금 배포가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일부 상인들이 이 시기를 틈타서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차피 3개월 이내에 소비해야 될 쿠폰을 받은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대형마트나 백화점 이런 데서는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동네 가게를 갔는데 이걸 악용해서 이때다 싶어서 가격을 올리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견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참, 이 상인들 그동안에 손님을 대형마트에 뺏겨서 뭐 힘들다 하더니 대형마트에서 못 쓰게 하는 돈을 줬더니 가격을 올리더라. 참 시야가 좁습니다. 이런 타이밍에 단골을 잡아야죠. 아, 대형마트도 좋지만 이런 동네도 충분히 가격도 저렴하고 친절하고 좋더라. 이렇게 단골을 만들어야 되는데 스스로 단골을 걷어차버리는 이런 행위가 발견이 되고 있다. 전 이 뉴스를 보자마자 이것도 미통당에서 이를 악물고 공격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에 덜컥 걱정이 됐습니다. 겁이 좀 났어요. 그런데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빠르게 치고 나왔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재난기본소득 바가지라니 지역화폐 가맹 자격 제한. 저는 개천과 물고기 꿈을 자주 꿉니다. 성남공단 폐수로 검게 변해가는 탄천에서 온몸이 반쯤 썩은 물고기가 흐느적거리며 헤엄치는 꿈. 어젯밤에도 오염된 하천에서 병 들어가는 물고기를 보고 가슴 아파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마도 어린 시절 버들치와 함께 헤엄치던 개울에 어른들이 농약을 풀어 살아있는 것들이란 모두 죽어 썩어가던 광경이 트라우마가 된 모양입니다. 피라미 몇 마리 잡아먹겠다고 수백 미터 개천을 죽음으로 덮어버리던 그들이 끝갈데없이 미웠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도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지역화폐로 사용처와 사용시간을 제한해 골목 상권과 중소상공인의 은근 매출을 늘려 모세혈관에 피를 돌게 하는 복지적 경제 정책입니다. 대규모 도민 세금을 투입하고 사용자인 도민들이 불편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것도 자영업자들을 돕고 함께 사는 공동체를 위한 배려입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하여 사적 부당이익을 취하고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의 신뢰를 망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역화폐를 대면 수수료 목록으로 돈을 더 요구하거나 물건값을 더 달라고 하는 등 바가지를 씌운다는 제보가 늘고 있습니다. 위기 탈출을 위한 모두의 노력을 몇 푼의 사익 때문에 망쳐서는 안 됩니다. 쾌적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벗어나 오랜만에 동네 가게를 찾는 주민들에게 배신감이나 실망감을 심어주면 그들이 다시 찾을 리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동네 점포를 찾는 이들을 이번 기회에 단골 고객으로 확보해야 살 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은 세계화와 독점의 한계를 돌파하는 새로운 경제 정책이자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신복지 정책입니다. 지역화폐를 차별하는 점포들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 차별 사례가 확인되면 지역화폐 가입 자격을 박탈해 더 이상 지역화폐를 못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치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글이 올라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에 바가지 씌우는 점포들이 있다는데 극소수지만 지역화폐 사용자에게 수수료, 추가매입 강요 등 바가지 씌우는 업체들에게는 지역화폐 가맹 자격 제한, 세무조사 추진합니다. 신고주세요. 자, 이렇게 지역화폐 가맹 자격 제한뿐 아니라 세무조사까지 추진한다고 하네요. 다행히 이 5월 5일 쉬는 날인데 이런 뉴스가 나오고 이재명 도지사가 먼저 선제적 조치를 취해버려서 다행히 내일 이 미통당이나 이 반대 세력들의 이 거품 물고 물어뜯기가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죠. 그래서 이런 지역화폐를 악용하는 사례들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선제적으로 먼저 치고 나가서 가맹 자격 제한이라든지 세무조사를 추진한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의 부작용은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세한 업자들이 세무조사 당하면 답 안 나와요. 동네 마트 있잖아요. 슈퍼마켓 이런데 세무조사 당하면 답 안 나옵니다. 그냥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어요.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런 작은 동네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품목도 엄청 많아서 일일이 모두 다 이 세금 자료를 다 증빙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바가지 좀 씌우려다가 세무조사 맞으면 진짜 타격이 클 겁니다. 이 조치는 전국으로 확대돼야 되고요. 전국으로 확대된다면 바가지 씌우는 거 안 할 겁니다. 그 몇 푼 더 벌겠다고 수천만 원 세금 낼 수도 있거든요. 특히나 이런 작은 가게들은 개인 사업자가 대부분이고 간이과세자가 대부분이라 세무조사 제대로 맞으면 휘청거릴 수밖에 없어요. 힘들 겁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이 속 시원한 일 처리 하나만큼은 진짜 칭찬해 드릴 수밖에 없네요.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저도 이제 중학생 딸과 초등학생 아들이 있는데 딸이 이제 중학생이 되고 사춘기가 되고 나니까 어렸을 때 더 잘 놀아주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놀아줄 수 있는 어린이가 있다면 오늘 잘 놀아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